인민당이 4강을 확정을 했는데 3강까지는 아마 다들 예상을 했고 3강까지는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예상을 했고 4강 나머지 한 자리 갖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사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깜빡 빼먹었어요. 이 문제를. 제가 이거 하려고 준비했다가 뭐 잊어버렸다기보다는 제가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가지고 4강 중에 하나는 그렇잖아요. 뭐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누가 1등이 되냐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누가 4등 되냐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게 관심 없어서 빼먹었는데 원희룡이 되면서 의외다 그러는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 쓰면 아마 원희룡이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한 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황교안이가 이 당에 들어온 지 얼마 됐습니까? 황교안이 당에 들어온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2년밖에. 최재형이 들어온 지 얼마 됐습니까? 2개월밖에 안 됐어요. 원희룡이 이 당에 들어온 지 얼마 됐어요? 20년 됐어요. 20년. 20년 된 상태에서 원희룡이는 당 정책위장부터 사무총장, 최고위원, 그 도지사 2번, 국회의원 3번, 당대표 빼고 안 해본 게 없어요. 원희룡은. 당대표 빼고는. 그리고 현직 제주도지사 아닙니까? 지금 뭐 사표 냈지만은 사실상 지금 제주도지사랑 마찬가지죠. 자기가 그냥 던져놨으니까. 그럼 그 당원 투표할 때 20년의 짬밥 플러스 그 제주도 당원만 하더라도 그거 다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지금이 어차피 이 여론조사가 무슨 황교안이 1%, 2%, 최재형이 1%, 2%, 원희룡 1%, 2%인데 뭐 그렇게 되면은 당원 투표가 이제 결정을 하는데 당원 투표에서 아마 원희룡이가 앞섰겠죠. 충분히. 그래서 원희룡이 아마 이겼을 거다 생각했는데 뭐 예상 그대로 원희룡이가 이겼습니다. 예. 원희룡이 이겨서 4강에 들어왔고 다만 이제 원희룡이 들어온 효과가 이 나머지 4강 대결에서 어떤 효과로 적용할 거냐 문제인데 원희룡이라는 사람은 하여튼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제가 여의도에서 만나본 사람 중에서 머리 속도가 저보다 한 2배가 빨리 돌아간다고 느낌을 받은 상대가 원희룡하고 윤상현 의원인데 아주 팍팍 돌아가요. 이거 제가 뭐 머리가 좋다는 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게 뭐 잔머리 쓴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뭘 얘기해도 하여튼 그 이해도가 팍팍 돌아가는 스타일 있잖아요. 뭐 대충 얘기해도 팍 간파하는 스타일. 그래서 요즘에 저는 안 봤지만 뭐 원희룡이 이 대장동 설명하는데 뭐 그걸로 떴다면서 대장동 뭐 1타 강사로 그게 가능한 사람이에요. 그게 딱 보면 딱 파악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이제 원희룡 같은 경우는 이 4강 구도에서 누가 될 것이며 누가 되는 게 나한테 유리한지를 탁 계산할 겁니다. 아마 뭐 지금쯤 계산 끝냈겠죠. 원희룡은 아마도 윤석열이 되는 게 자기한테 유리할 거고 자기가 적당하게 윤석열을 한 3 정도 치고 홍준표를 한 7 정도 치면서 이 당내 이 세력을 확보하면서 사실상 이 윤석열이 대선 후보를 되더라도 원희룡이 사실상 당을 끌고 가는 방식의 막 그런 정도의 구도를 노리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거도 염두에 두면서 이준석이를 쳐 밟았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원희룡은 머리 계산하는 속도가 남들보다 한 2배가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뭐 대부분 이 작은 게임에선 정확해요. 원희룡이. 근데 큰 게임에서 이 계산이 틀려서 그렇지 작은 게임에서는 계산이 정확해서 원희룡은 이 윤석열이 되는 걸 자기가 유리하다고 보고 그런 방식으로 가서 홍준표 세를 뺏는 방법으로 갈 거기 때문에 홍준표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겠죠. 원희룡의 이 당선은. 차라리 당내 세력이 없는 최재형이 물론 최재형에는 이 막 보수팔이 막 위장 보수를 해가지고 홍준표 표를 먹으려고 들어왔지만 이 당에서 뭐 최재형을 인정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큰 영향력이 없었을 거고 황교안은 지금 뭐 완전히 미친 소리 하고 있잖아요. 무당 같은 소리 하고 있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을 텐데 원희룡은 홍준표 세를 뺏어 먹을 거예요. 그래서 이 윤석열에게 훨씬 더 유리해졌죠. 그래서 오늘 경선 결과 자료 한 저한테 3가지 버전이 들어왔습니다.
홍준표가 1등한 버전도 들어오고 있었는데 제가 한 3-4군데에 줘서 제가 크로스 체크를 했어요. 이 당과 관계된 사람, 뭐 언론사, 뭐 미디어치보다 더 여의도에 근접해 있는 언론사 제가 다 크로스 체크한 결과 요게 맞다. 99% 요게 맞을 거다. 요 버전이. 아니면 말고. 하여튼 이거는 발표를 못하게 돼 있는데 뭐 제가 발표하는 건 발표하는 거 아니니까 저는 이런 버전이 저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검증을 해보니까 이 버전이 맞는 것 같다. 오전 방송에서 이 차명진 전 의원이 홍준표가 1등 했다고 버전을 발표했는데 그 버전 저도 입수했는데 제가 볼 땐 그건 말이 안 돼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차명진 의원도 방송하는 도중에 제가 잘못 파악했다. 요 버전이 맞다고 인정했다고 지금 저한테 뭐 알려왔는데 자, 이 당원 투표 문제, 당원 투표. 제가 어제 방송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당원 투표를 윤석열이가 휩쓸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홍준표나 유승민 쪽에서는. 윤석열이가 60% 쓸어갔어요. 인민당 당원 투표 60% 쓸어갔고 홍준표 20%, 유승민 12%, 원희룡 3%. 원희룡이 3% 정도 했는데 이겼다는 얘기는 최재형이나 황교안이는 뭐 1%도 못 얻었다는 얘기잖아요. 당에서 볼 때는 황교안이는 완전히 무당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고 최재형이는 네가 뭔데 얘기 나왔겠죠. 근데 이 압도적인 60% 이거의 비밀이 문제인 거야. 이거 비밀이. 이걸 알아야지만 홍준표가 때려 부수는데 지금 홍준표 캠프는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결과를 보고 생각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 어제까지만 해도 홍준표는 이미 당선됐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 전체 국민 여론조사에서 왔으니까. 그러면 원래 이 당, 이 기회주의 정당, 원래 이 인민당이 기회주의 정당 아닙니까? 기회주의 정당은 대세가 가는 쪽으로 줄 서요, 무조건. 그러니까 홍준표가 국민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을 지금 이기고 있거든요. 웬만한 조사에서 홍준표가 다 이겨요. 국민 여론조사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기회주의 당원들이 자기한테 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안 오고 오히려 윤석열한테 더 똘똘 뭉쳤다는 겁니다, 이거. 요 비밀을 분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론조사에서도 윤석열이가 26, 홍준표 33. 이거 앞서잖아요, 이거. 어떤 여론조사에도 웬만한 홍준표가 앞서요. 그리고 유승민이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유승민이가. 요것도 홍준표가 알아야 돼요. 요것도. 유승민이 왜 이렇게 치고 들어왔는지를 홍준표가 알아야 돼요. 저는 이 홍준표의 작전 실패 이 두 가지가 게임을 끝내버렸다. 이미 게임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한 달 동안 문재인이가 윤석열이를 구속시키지 않는 한은 이건 게임 끝났어요, 윤석열도. 자, 그럼 첫 번째. 윤석열 60%의 이 지지율의 근거가 뭐냐. 당원 투표에서. 윤석열이도 이 당에 들어온 지 2달? 최재형이가 3달, 윤석열이가 2달 아닙니까? 근데 이 2달 만에 윤석열이가 당원을 장악한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최재형이는 1%도 안 나오는데? 이건 뭐냐? 당을 넘어선 이자들만의 철저한 사적 이익관계가 있는 거예요. 바로 사기 조작 탄핵의 공범이라는 동지의식, 범죄자들끼리의 동지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지 않고는 이 60%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탄핵을 누가 했습니까? 딱 물어봤을 때 우리가 쉽게 답하잖아요. 유승민하고 김무성이요. 그 둘이 했습니까? 탄핵의 63명, 63명인가 그 자유한국당 시절에 63명인가 63명이 탄핵의 표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60명 뿐이 아니에요. 그게 단지 60명 뿐이 아니고 60명의 반란자를 넣을 수 있도록 무기명 투표의 길을 열어준 정진석과 이정현 등등. 그리고 실제로 탄핵 반대표는 던졌지만은 그거는 영남권 지역구기 때문에 나중에 보복당할까봐 그런 거지. 실제로는 탄핵 찬성하는 자들하고 술 처먹고 랄랄라 하면서 형하고 지내는 놈들까지 합치면 이 지금 인민당의 이 탄핵의 주범들이 과반이 넘어간다고 말합니다. 특히 이 자유한국당 시절에 이미
과반까지 왔는데 이 당이 탄핵을 지지하고 선동했던 임명진이, 황교안이, 김병준, 김종인이 당대표를 거치면서 점점 더 이 탄핵을 지지하고 주범들 했던 놈들이 많이 들어왔죠. 예를 들면 김근식 같은 자들 이거 다 탄핵 주범들 막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 당에. 그러니까 이 당은 탄핵 지지가 60% 이상 70%가 되는 정당으로 이미 변질이 됐던 거예요, 이 당이. 그럼 이 쓰레기들 탄핵을 같이 밀어붙이고 윤석열이가 탄핵에 이른바 물꼬를 튼 거 아닙니까? 뇌물죄를 덮어씌우지 않았으면 탄핵이 안 되는 건데 윤석열이가 술 처먹으면서 뇌물죄로 덮어씌웠기 때문에 탄핵을 성공했기 때문에 이 탄핵 주범들의 윤석열에 대한 이 리스펙트, 윤석열 저 인간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탄핵 실패했을 텐데 그 존경심 플러스 공포심, 만약 여기서 탄핵이 뒤집어지면 우린 다 죽는다. 이게 윤석열과 똘똘 뭉치게 되는. 그래서 오늘 보도 보면은 홍준표는 소수정에 윤석열이는 뭐 다다익선. 그게 뭐냐, 탄핵을 주도한 놈들이 다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고 초선 의원들 60명의 초선 의원들은 사실상 다 탄핵파라 보면 돼요. 그것들은 이미 탄핵이 완성된 상태에서 탄핵을 덮는다는 조건으로 배지를 달았기 때문에 그 자들은 다 탄핵 찬성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초선들이 다 윤석열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당은 이미 저 민주당보다도 더 강력한 탄핵 정당이에요, 이게. 그게 윤석열로 똘똘 뭉치는 겁니다. 특히 홍준표가 가끔이긴 하지만은 탄핵이 잘못된 것처럼 어쩌다 한 번씩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홍준표가. 그러면 이제 이 당원들은 더 불안한 거죠. 이 초선 의원들과 당원들은 홍준표가 됐다가 탄핵 엎으면 어떡하지? 제가 볼 때 홍준표는 탄핵을 엎을 생각 전혀 없는데 혹시라도 홍준표가 엎으면 어떡하지? 이래서 윤석열로 더 뭉치는 거죠. 이 정도 차이가 났다는 거는 탄핵 동지의식 없이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 정도다. 이거면 문재인이가 민주당에서 승부해도 이렇게 차이 안 나요. 실제 이 금붕어들을 풀고 있는 문재인이가 민주당에서 당내 선거 들어갔을 때 박지원이하고 6대4 정도밖에 차이 안 났어요. 그걸 갖고 이 문재인이가 당을 장악했다 막 난리치고 하는 게 박지원인데 60대 20대 12 이건 이 문재인이 정도가 아니라 거의 김대중 평민당 시절에 한번 들이받으면은 김대중이가 한 80 나오고 나머지들 20 나오는 그런 정도. 이게 정상적인 투표입니까, 이게? 당에 들어온 지 2달밖에 안 된 자인데. 탄핵을 끝까지 막아보겠다는 일념이에요, 이것들은. 이 인민당 당원들은. 그리고 장외, 당원은 아니지만은 당에 영향을 미치는 장외 유튜버들과 장외 떨거지들은 뭐냐. 태극기 운동으로 돈을 쓸어 담았지만은 어느새 변절해서 윤석열 만세를 불렀던 놈들은 윤석열이 망하면 진짜 끝장이죠. 이건 뭐 인생 끝나는 수가 있죠. 바깥에 태극기 변절자들. 그 1년 동안 변절자 윤석열 외쳤는데 윤석열이 떨어지면 끝장 아닙니까? 얘들은 목숨 걸고 윤석열 만세로 들어가는 거죠. 태극기 변절자들. 박근혜 대통령이 엎으면은 누가 제일 먼저 죽냐? 엎으면 이 순서가 이건데 첫 번째 제일 먼저 죽는 거는 조원진 무리들하고 가세현 무리들이에요. 1차로 거기 죽어나가요. 두 번째 윤석열의 변절한 태극기 놈들 죽어나갑니다. 세 번째가 사탄파예요. 그러니 이것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윤석열 지켜내는 거죠, 이거.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가 윤석열을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가담하지 않은, 여기에 이 60%의 범죄자들에 가담하지 않은 탄핵을 무효로 하겠다는 당원들을 거의 특전사처럼 묶어가지고 승부를 걸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는 한 홍준표는 죽었다 해도 이길 수가 없었던 게임입니다, 이거는. 홍준표 계산 차고죠. 내가 국민 지지를 더 받으면 이길 줄 알았다. 지금 이것들의 정신 상태는 윤석열이 대선 이기는 건 상관없어요. 그건 다음 문제고,
일단 이 당을 탄핵파가 장악해야지 조금이라도 탄핵을 바꾸려는 사람이 들어오면은 우린 죽는다는 그 게임입니다. 이거. 자, 그런 상황인데 이게 어제의 이 뉴스원의 분석인데 홍준표의 의미 있는 변화. 뉴스원이 어떤 매체입니까? 이거 이 김만배 쪽 매체 아니에요? 요런 분석이 홍준표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홍준표는 지금 죽으러 가고 있는데 잘한다. 홍준표 변신 잘한다. 이렇게 지금 해서 홍준표는 지금 정치 공작에 의해 가지고 벼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 전략. 본선 이후 통합 위한 리듬 조절. 한마디로 지금까지 홍카콜라 사이다. 나는 홍준표 발언을 보고 내가 사이다 같은 시원함을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근데 뭐 그렇게 느낀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쏴붙이고 정말 뭐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그런 걸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홍준표가. 요즘 토론회 때 홍준표 이슈가 된 게 없잖아요. 왜 그렇게 됐냐? 홍준표 주변에서 요 언론인들, 이 말이 언론인들이지 이거 브로커들이죠. 그리고 요 캠프에 들어온 저 탄핵 공작파들 들어와서 홍준표를 둘러싸가지고 이제 뭐 우리가 여론조사 이기니까 어차피 이제 대선 주자 되는 거니까 포용력을 보여주자. 그래서 당내도 포용하고 이래가지고 탄핵 같은 거 이슈 시키지 말고 공격하지 말고 어른스럽게 해가지고 우리가 외연을 넓히자. 이렇게 들어가요. 지금 계속 이 시간에도 홍준표 지금 이런 보고를 받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 최근 강한 홍준표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다. 스마일 준표. 나 솔직히 아이고 이런 등신 딱 내가 진짜 정치 30년 하면서도 이걸 못 알아채고 스마일 준표로 돼? 지금까지 버틴 게 하여튼 나는 이자가 강성보수라 생각한 적도 한 번도 없고 홍카콜라니 사이다니 느낌이 안 드는데 하여튼 그런 이미지로 지금까지 구축해 왔고 지금 20, 30대들한테도 20, 30대 지금 절망스럽잖아요. 야, 그래서 홍준표만이 이걸 돌파할 수 있겠다. 이걸로 지지받고 있었는데 스마일 홍준표? 그게 뭡니까? 동네 바보 형이란 얘기잖아요. 동네 바보 형으로 전락한 거예요, 지금. 정치 공작에 당해가지고. 자, 홍 의원은 자신에 대한 상대 후보에 대한 정조준보다 어떤 공격에도 연신 웃으면서 동네 바보 형이지 뭐. 그러면은 야, 이런 인간 대통령 돼봐야 아무것도 안 되겠네? 떨어지는 거지 뭐. 홍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다 떨어지는 거고. 저 병신같이 웃고 다닌다? 누가 지지해요, 저 사람을? 쏘라 생각하지. 자, 윤석열에 대해서도 훈훈한 분위기로 질문을 했다. 왕자 부적. 안 된 거야. 지금 윤석열하고 이 맞부딪히면서 이슈가 된 건 누굽니까? 전부 다 유승민이에요. 전부 다 유승민. 윤석열의 심각한 정체성의 문제를 드러낸 거 다 유승민이에요. 어제 그 귀신도사, 찹쌀떡 귀신도사. 오늘 유승민 쪽에서 그거 쫙 깔았다만, 그거. 분석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당이나 보수에서 어쨌든 윤석열 저거는 어떻게 문재인이하고 저 탄핵 동지인데 우리가 보수가 저놈 찍을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유승민이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유승민이 홍준표를 좀 따라와 버렸죠. 자, 홍 의원 사회자가 홍 후보는 아직 질문 한 번 안 했다. 그러니까 홍준표가 4위 싸움이 치열해서 그분들에게 기회가 이런 등신은 진짜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등신이라는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본인이 이겼어 지금? 아니 본인이 완전히 대선 후보 다 된 것처럼 이루고 있으니까 지고 있는데 더블 스코어로 깨지고 있는데 이런 걸 정치 공작이라 그래요. 홍준표 주변에서 누가 지금 스파이가 들어와서 형님이 지금 이기고 있으니까 포용력 버리세요. 이런 사기를 치고 있는 거야 분명히 이거는. 지금 60대 20으로 깨지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게 지금 이번에는 당원 투표가 30% 여론조사 70% 반영인데 다음번에는 당원 투표가 50%로 올라가요. 하나 많아야 지금 이거는 이러면은 하나 많아. 지고 있는데 이러고 있으니 등신 소리가 나오지 당연히 이게. 오른쪽에 자, 홍영 캠프에서는 우리 후보님이 달라졌다.
총기가 달라진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5년을 이끌어갈 대통령 후보로서의 마인드가 이전보다 아유 등신 같다 진짜. 야, 야, 한 달이면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5년 이끌어갈 대통령의 마인드를 갖춰? 한 달 뒤면 집에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거 보고를 받고 있어요, 홍준표 쪽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다, 홍준표는. 지가 대통령 다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문재인이고, 이 정치 공작의 달인들인데, 그래서 내가 홍준표가 대통령 되면 나라 망한다는 게, 이게 정치 공작이 그냥 넘어가요, 이거, 홍준표 정도 가지고는. 네. 사상적 훈련과 학습이 전혀 안 돼 있어요, 홍준표는. 윤석열 마찬가지고, 그냥 검사하면서 조작 날조로 사람이나 때려잡았지, 사상학습 훈련, 좌익의 전술 공작 이런 거 공부 한 번도 안 했어요. 이것들은. 뭘 나라를 지켜야 해가지고. 그래서 볼 것도 없이 이 문재인이가 11월 5일까지 윤석열이를 구속을 안 시키겠죠, 당연히. 당연히 안 시키겠죠. 지 새끼인데 왜 시켜? 이놈은 이제 11월 5일 뒤에 몇 대만 쳐가지고 팔다리만 자르면 되는데. 그러면 내년 3월에 문재인이가 대선 이기는데 뭐하러 윤석열을 죽입니까? 11월 날 윤석열 되는 거야. 되는 거고, 이제 보수파리들은 윤석열 만사에 하다가 이제 다 같이 이제 집단 몰살 당하는 거죠. 문재인에게 걸려들어가지고. 자, 국민의힘 2차 컷오프 진짜 승자는 원희룡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해석될 수가 있죠. 원희룡은 이제 발판을 만들었으니까. 그러면서 홍준표를 밀어내면서 저희가 홍준표 세를 이제 확보하려고 그럴 겁니다. 뭐, 이거 더 볼 것도 없어요. 이 사진은.